자, 안녕하세요. 북소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육과정 부분을 할게요. 자, 이제 교육과정 내용에서 이제 파란 책에서 이제 보기 전에 그 1차 교육과정부터 해가지고 그 7차 교육과정을 이제 좀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첨부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보면 이제 교수 용어기 부분은 이제 아까쯤 했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할 것은 뭐냐면 1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할게요. 자, 1차 교육과정은 이제 어느 시기냐? 여기가 이제 이승만 때예요. 이승만 때. 예, 이승만 시기죠. 그래서 이승만 때 했던 교육과정인데, 자, 먼저 이제 교과 중심적인 어떤 교육과정도 분과주의고요. 진보주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6.25 전쟁 그 직후기 때문에 반공을 되게 강조했어요. 반공.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과목 편제와 내용 구성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일단 그 아까 전 시간에 미 군정 시기 때 사회생활과를 도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명칭이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과정을 보면 1학년에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은 세계 역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그 사회생활과가 이제 초등학교 때 쓰다가 이제 사회과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돼요. 사회과. 예. 그리고 이제 국사는 필수 과목이 되고 세계사는 선택 과목이 이렇게 전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2차 교육과정은 정권이 어느 시기 때죠? 이거는 박정희 때야. 박정희. 예. 그래서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반기 때는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고요. 이거 정부 이념과 정책을 반영했다. 예. 그리고 이제 반공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1차 교육 과정은 이제 사회생활과 이렇게 있죠. 사회생활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회과로 이름이 바뀌어요. 2차 전반 때. 그래서 이제 사회과 뭐 지리 이런 과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명칭도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과가 바뀌고, 명칭도 사회1, 사회2, 사회3,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회1은 지리, 그 다음에 사회2는 역사, 그 다음에 사회3은 일반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안에 국사와 이제 고등학교 보면 세계사가 이제 포함이 돼. 그래서 사회과 안에 국사와 세계사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국사는 공통 필수, 그 다음에 세계사는 선택 필수 이렇게 이제 되죠. 여기에서 이제 공통 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 문과 이제 다 하는 거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필수라는 뜻이에요. 선택 필수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반 때 용어와 학설상의 차이점을 통일했고 이제 예전에는 되게 고대사 비중이 높았죠. 근데 근현대에서 이제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비교사적 관점이 위에서 서술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이제 지금처럼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해갖고 했는데 한 단원에 서술됐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국사 세계사 통합했지만 한 단원은 서술되지 않죠. 그래서 국사 파트는 따로 세계사 파트는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한 단원에 같이 서술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 단원에 동양사와 서양사를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교육학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단이라는 표시가 사용돼요. 1단, 2단이. 그래서 이제 이 단이라는 것은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요. 한 1년 동안 배워야 할 시수를 이제 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사는 6단위, 그 다음에 세계사는 6단위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이제 6단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 말은 학기당 나눴을 때 1학기는 3시간, 2학기는 3시간 주나 이렇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육과정 후반에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때는 이제 유신 전야야. 예. 그래서 이제 유신 기와 이제 거의 겹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교육을 이제 강화시키고 국사 교육을 방침을 정해요. 그래서 그때 뭘 이제 만드냐면 정부에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주세요.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명칭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사회 2에서 국사와 세계사 단원이 분리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 2 있죠. 역사 단원에서 중학교와 세계사 단원이 분리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전반기 때 국사 세계사 통합해서 한 단원에 서술했는데 이때부터는 한 교과서 안에 세계사는 세계사, 한국사 한국사 이렇게 단원이 분리된 것 같아요. 왜 분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서술할 때 분리해서 서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아서 분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 내용 구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요 당시에 이제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선사 시대에 서술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석기 청동기가 없었어.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금석 병용식이라고 있죠. 그 일본에서 보면 야요이 시대가 이제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지금은 구석기 시대가 있다고 이제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구석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일본의 입장을 때. 그래갖고 그 당시 일제가 이제 동강제 유적지를 해갖고 구석기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일본에는 없는 게 한국에 발견됐단 말이야. 얘들 입장을 때는 한국의 역사가 더 빠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 영향을 받았고 구석기 없이 그 다음에 또 청동기도 없었어요. 예, 왜 일본에 청동기 시대가 없으니까 청동과 철기가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금속 병용식이라고 하고 같이 묶잖아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같이. 그래가지고 이 금속 병용식이만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발굴이 되고 연구 성과가 누적되면서 이제 뭐냐면 요 단원이 없어지고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 따로 이제 뭐겠어요? 신석기. 예전에 신석기 안에 그냥 청동기 그 철기 다 포함시켜 설명했어. 그리고 구석기는 없는 걸로. 근데 이때부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개념이 선사시대에 입각해서 서술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사 부분에 정부의 시책이 이제 교과서 서술됐다. 예. 근데 이거는 그 정부의 시책이 교과서 서술된 거는 지금 1차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외제적인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시험이 3차 교육과정 많이 나왔어요. 3차 교육과정. 자, 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포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국민교육형장을 이념을 대표했죠. 국적이 있는 교육.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국사과 독립이야. 어디에서 독립됐죠?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독립이 됐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회과에서 독립이 됐는데, 이때 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고, 그리고, 과목이 아니라 독립교과로 전환돼요. 여기에서 과목하고 교과는 다른 거 아시죠? 과목이라는 건 학문적 체계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치, 경제, 그다음 역사, 지리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교과라는 것은 어떤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묶어내는 거야. 이거는 임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과가 역사과가 사회과에 속했는데 사회과에 속했던 국사가 독립교과로 해서 따로 교과가 된 거야. 사회과, 국사과. 근데 이제 세계사도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세계사는 계속 어디에 있었죠? 사회과에 속했죠. 사회과에. 그러면서 국사교육의 이원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국사과는 국사교육, 그다음에 세계사는 사회과. 그래서 이 이원화 경향이 어디에서 가냐면 3차부터 해가지고 5차까지 쭉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다가 6차 때가 이제 다시 사회과로 통합이 돼요. 사회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선택 과목 전락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국수주의 성격이 이제 강해지죠. 왜냐면 그 당시에 유신 정부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중학교 국사 내용에도 중학교 정치나 고등학교 국사 내용에도 국수주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예, 국수주의라는 건 뭘까요? 좀 민족주의? 예, 이런 성격이 되게 강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정치사, 그 다음에 일반사 중심이고요. 고등학교는 주제 중심, 구조,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고대와 근대라는 시대 구분이 형성이 돼요. 그래도 이 시대 구분이라는 게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지금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 되게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왕조별로 구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이 고대나 근대 정도만 시대 구분이 교육됐다. 고등학교 역사에, 그 국사에. 그래서 세계사는 그 아시아 역사를 강조했다. 예. 요거는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3차 조선교육령 있죠. 예. 3차 조선교육령은 좀 비슷해. 그래서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올 때 3차 조선교육령하고 3차 조선교육과정, 아니 3차 조선교육령하고 교육과정을 뭐냐면 3차 교육과정을 짝지어서 나왔어요. 예전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걸 좀 안 했네. 예. 교과서 반행체계를 좀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별 의미는 없어요. 국정, 검정 그냥 병행했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3차 교육과정부터 국정으로 통일됐죠. 국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국정으로 통일됐는데 이때 상당히 뭐냐면 비판이 많았어. 그래서 비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녹색책이나 파란책 일부 실어놨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입론책이나 뭐 구상책의 그 비판 내용도 자세히 실어놨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비판이 많았다. 그거에 대해서 세계사는 검정이었는데 한계가 있었죠.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한 종류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국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충 교재도 시험과 독복력 국법이라는 독복력 그걸 출간했죠. 그러니까 이건 독학용 교재야. 참고용 교재인데 오늘날 말하면 뭐와 비슷하냐면 역사과 부도 요 정도. 근데 애들이 이걸 안 봐. 시험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 갖다 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험과 국복을 국사교과서에 흡수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국사교과서가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4차 교육과정 때 국사가 상건, 하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기 때 명칭이 3차 교육과정 후기 때 명칭이 뭐냐면 바뀌죠. 그래서 국정은 1종으로, 그 다음에 검정은 2종으로. 그래서 이 체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7차 교육과정 전까지, 7차 이전에 6차까지 가죠. 6차까지. 예. 자, 그래서 6차 때 다시 국정, 검정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대적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요때 일단은 뭐가 있어요? 삼성개헌이 있었죠. 삼성개헌.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국민교육 현장이 반포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좀 지웠어야 되는데, 이게, 맞네. 예. 이게 이제 3차가 아닌데 2차예요, 2차. 그래서 2차 때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2차 교육과정 때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리고 이게 3차 때 유신정부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 그러면 이게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시험과 극복이라는 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때, 유신 독재이기 때문에. 예. 유신 체제. 얘네들이 이제 유신 체제를 이제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국내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유신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역사에서 외세 침입에 대해서 물리쳤던 역사들, 이런 것들 따로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기주대첩, 뭐 이순신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갈게요. 4차 교육과정. 자, 4차 교육과정은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언제냐면 80년대야, 80년대. 자, 4차 교육과정 80년대인데 요때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었죠. 전두환이. 그래서 이제 전두환 때 이제 81년부터 이제 4차 교육과정이 들어가는데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이제 강조했다. 이게 되게 웃겨요. 별로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역사과의 이원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역사과의 편지에서 이제 보면 통합성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학년에 두 영역을 같이 이제 했어요. 우리하고 지금 비슷했던 파이형 그 형태가 여기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4의 1, 4의 2, 그 다음에 여기 4의 3인데 여기 빠져있네. 예. 그래서 4의 1에는 지리와 일사를 통합을 했고요. 4의 2는 세계사 지리. 4의 3은 그 일사와 세계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합이 됐죠. 자,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들 필수 과목으로 이제 한원이 돼요. 그래서 적은 시간을 배정했다. 예. 그래서 뭐 한계가 있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뭐 2시간 정도 배정한 것 같은데 지금 2시간 배정했으면 필수도 했으면 상당히 티오가 많이 늘어났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자, 그다음 역사 내용 및 구성 측면에서 보면 이때에서 4차 교육 과정에서는 시대대 중심의 이제 통사들 내용을 구성하고 그다음 민족 순환과 투쟁사를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문화사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을 시도해서 종전에는 뭐 고대하고 근대만 도입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그리고 근대사를 두 개 단어로 분류해서 이제 강화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사 위주가 아니라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야? 근현대사 위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예, 내용 구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세계사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3차 교육과정처럼 아시아사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포함했다. 그 기타사를 역사에 포함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점점 기타사가 점점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개정 때 요번에 이제 그 15년 개정인가요? 예. 15년 개정에서는 그 내년에 한번 연수도 하는데 기타사 부분을 많이 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도 비중을 적게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근혜 후반기 때 기타사가 일본사하고 같이 나오더라고. 예전에는 독립된 문제가 일본사 나오고 기타사 독립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의 추세가 또 뭐냐 18년 또 개정할 때 기타사 부분을 또 강화시키는 부분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래서 요번에도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반영되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타사 독립적으로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예, 일본사도 이제 뭐 비슷하게 시몬세키 조약과 연결시켜갖고 나오고 그래서 이 기타사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이게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서 세계사 교과서도 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 15년 개정 교육과정 말고 예.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사와 세계사 관련성과 중고등학교 세계사 연계성을 강조했다. 그 교과서 반응 체계를 보면 중학교는 1종, 뭐 고등학교는 1종, 2종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험과 극복에 대한 역사가 너무 두꺼우니까 집어넣을 때 상학원으로 이제 분리됐죠. 예, 상건, 학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 그게 6차까지 갈 거예요. 6차까지.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대는 극동의 그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사 호슈사의 이제 역사 왜곡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됐죠. 그래서 이제 역사 이데올로기의 편향성을 비판했고 교과서에는 민중사관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요네들의 이제 주장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너무 지배층의 역사다. 정근대에서 보면 민중사는 제외하고 뭐냐면 지배층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자들 있죠. 사회주의자들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배제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배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비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계 내에서는 뭔가 이제 학설상 그 교과서에 있는 통일 어떤 학설상 용어나 이런 관점이 통합이 잘 안 됐다. 뭐 등등 이런 비판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서 그때 이제 국사교과서 내용 중고안이 마련하거든요. 요것도 좀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명칭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뭐 내용까지 외워두시는 건 더 나았지만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5차 교육과정 넘어가죠. 5차 교육과정. 자, 5차 교육과정은 몇 년부터 시작됐냐면 1987년부터 시작했어. 자, 그래서 5차 교육과정은 이제 어느 시기예요, 이게? 노태우 때죠. 예. 물태우라고 불렸던 노태우 때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아직까지 역사교육의 이원적 체제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학교 역사교육과의 편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종전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세계사들 1학년하고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배우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용 구성 측면을 보면, 국사 측면을 보면, 앞에서 이제 이데올기 그 평양성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했어.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기층사의 움직임과 내재적 발전도를 강조했고, 학교별 계열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내용 구성 보면, 자, 여기 단원을 이제 왕조별로 이제 구분하고, 교과서는, 고등학교는 이행 단원을 설정했어요. 이행 단원.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가 더 강화되고, 예전에 두 개의 사를 뒀죠? 근데 근대사인데, 현대사까지 합쳐서 세 개 단원을 뒀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행 단원 설정했다는 거는 이제 뭐냐, 시대 구분은 이제 강조되면서, 앞에 있는 시대가 뒤에 있는 시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행 단계를 하는 거야. 근대사의 지향, 조선후기도 이렇게 본 것도 지향도 이행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보면 중학교 이제 사회 1에서는 중세 이전, 사회 2에서는 르네상스를 배우고요. 그 이후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세 때는 조직 방법이 뭐죠? 문화권적 중심이죠. 문화권. 근데 이제 요게 지리산을 발견 이후에는 주제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 지금 체제도 그렇죠.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세계성님, 왜 진정한 의미의 세계성님을 기점이 뭘로 볼까요? 지리상의 발견을 보죠. 왜냐면 예전에는 따로따로 놓았는데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뭐야? 하나 합쳐졌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세계사 성격과 학습 방법의 도입, 단원을 편성하고, 요거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이제 앞장 보면 내용부터 출발하지 않죠. 세계사의 의미가 어떻고 각종 역사학자들이 좀 잠깐 짤막하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의 이분법과 중국사 중심의 시대 구분이 지향됐다. 예. 요거는 계속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3차부터 해갖고 쭉 진행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6차를 볼게요. 6차. 자, 6차 교육과정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92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민주화가 이제 정착되고 문민정부 때,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6차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구조의 다양화 이런 것들 이제 내세웠고, 그 다음에 국사과가 폐지되고 이때부터 사회과 통합이 되죠. 그래서 3차 때부터 5차까지의 이원화 경향이 6차 때 없어져요. 그리고 역사교육의 위상이 저하돼.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과 발언이 되게 강했어요. 일사과. 그래서 융합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자. 일사, 지리, 역사를 따로 놀지 말고 분과형 체제보다는 융합형 교육 체제를 강조했어요. 이게 7차 교육까지, 오리지널 7차 과정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왜 그 국사들 필수 과목 해놓냐. 그냥 선택 과목 해놓자. 그리고 어떤 놈은 아예 그냥 일사에 통합을 시키자. 그런 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초안이 뭐냐면 신문에 보도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말도 되는 소리 하냐.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필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교과서는 원래는 따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받으니까 중학교 교과서 통합을 이제 포기하고 그 뭐냐면 공통사회는 공통사회 갖고 묶고 일사지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역사 교과는 또 따로 만들었어요. 교과는. 근데 시험은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과목에 묶는 거야. 교과에서 통합될 뿐만 아니라 과목도 분리되지 못하고 공통사회 국사를 같이 묶어 버린 거야. 그 시험은 반반씩 해갖고 하고 다만 교과서만 이렇게 분권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형적인 모습들이 7차까지 넘어가요. 이게. 자, 하여튼 그만큼 역사교육의 인상이 저하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만들었던 기출문제들도 그 역사과가 사회과가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그 문제 보시면 사회과하고 역사과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과의 어떤 탐구학습 방법은 이런 제껴두고 역사과가 강조될 수 있는 문학적 방법, 뭐 내러티브, 이런 것들, 뭐 그 역사 상상력,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분과형으로 넘어다 보니까 이제 예전의 기억이 없어지면서 탐구학습 방법이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탐구학습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파란 책에 탐구학습 있다가 녹색 책에 빠져버렸잖아.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죠. 국사는
일단은 사회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교과에 일단 사회과에 들어가지만 과목조차도 분리되지 못했어. 그래서 사회과 통합을 해갖고 별도의 다만 교과서를 제작하고 수업 시수를 다 읍병성했어요. 예. 시험은 이제 뭐냐면 같이 보되 각각 10문제씩 내가지고 이제 보든지. 자, 세계사는 사회 1, 지리와 세계사.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지리, 사회 2죠, 이게. 잘못됐는데. 사회 1은 지리와 세계사, 사회 2는 세계사, 지리, 일사.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는 이제 공통사회, 신설을 해서 필수 과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공통사회는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는 사회 과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 통합을 되게 강조했다. 이게 하여튼 그 당시에는 되게 사회과 통합, 그래서 일사과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사회과 통합을 하는. 그래서 이때 이제 파이형 구조 같은 것들이 등장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1, 중2, 중3 할 때, 기본적으로, 지역사, 그 다음에, 일사지, 이런 식의 이제 파이형 구조가 이제 등장했어요, 부수적으로.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파이형 구조를 했는데, 일단은, 요게 위가 뭐죠? 일사야. 이거 나머지는 뭐죠? 역사, 지리. 예. 그래서 일사과의 전성시대였어요. 실제 초반기 때까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일사과가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북성원 카페도 이제 원래 역사과 출발이었는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사과가 더 많았어. 그 많은 일사과가 지금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실적 개정 넘어가면서 확 축소가 되면서 일사과가 왜냐면 TO가 확 줄다가 최근에 이제 뭐냐면 늘어났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내용 구성 측면에서 보면 학교급별 계열화. 중학교는 중단원, 소단원 체제고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생활 단원 설정했고, 그다음 고등학교는 이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고등학교 뒤로 넘어가면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세계사 부분에서는 문화권 학습, 그다음 근현대는 주제 중심, 그 비슷하고요. 그다음 각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을 다루는 시대의 파악했다. 그래서 각 대단원의 첫 번째, 그다음에 중단원을 다루는 시대를 파악을 하는 것들을 했다. 그래서 대단원의 첫 번째, 그다음 중단원마다 또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었어요. 각 대단원과 중단원. 그 다음 도입단원 폐지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뒷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7차로 넘어갈게요. 참고로 여기 뒤에 고등학교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7차와 연결돼 있어요. 제가 표시를 좀 잘못한 건데 이거는 좀 나중에 올릴 때 다시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7차 교육과정은 이제 중학교 내용 조직으로서 파형 구조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이때부터. 그래갖고 7차 교육과정은 언제 때부터 이제 보냐면 1997년부터 이게 시작됐죠. 자, 이때 이제 7차 교육과는 1997년인데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야. 예. 그래서 이때 7차 교육과정은 오늘날 개정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용 조직으로 파형 구조가 6차 때부터 해서 7차 때 정착이 됐고, 그래서 학교급별 교육과정 대신에 학년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1학년부터 해서 12학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포방을 해서 영어 수학은 단기형,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심화 보충형, 심화 선택형인데 그래서 이제 심화는 보충형이 이제 해갖고 따로줬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심화 선택형은 11학년부터 해서 12학년까지. 예. 그래서 심화 선택 과목 같은 게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근현대사하고 세계사, 7차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요때는 세계문화사, 그 다음에, 세계문화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 2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가 한국문화사는 나오지 못하고, 다시 공군형 개정교육까지 넘어가면서 세계역사 2회가 세계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사. 예,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자, 그냥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사회과 체제에 포함해줘. 6차 동일하고, 내용 조직의 파형 구조. 이렇게 있죠. 요거 이게 중간에 없애야 되겠네요. 예. 이게 중복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는 2학년 때 1시간, 3학년 때 2시간이야. 그러면 이게 뭘까요? 시수가 붕괴되죠? 예,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예, 국사는 2학년 때 1시간, 3학년 때 2시간. 시수가 붕괴됐다.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를 보면, 자, 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국사는 1학년 주단위, 4단위가 되죠. 그래서 그 2시간씩 가르쳐. 2시간씩. 일주일에. 그만큼 이제, 국사교육이 축소됐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당시 이제 4단위로 해갖고 2시간씩,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신마 선택 과정 해갖고 2학년, 3학년 때는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 이제 인간사회와 환경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일반 선택 과목인데, 그 역사, 지리, 일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책인데, 제가 이거, 그때 초창기 때 이제 초임 때 이걸 이제 봤는데, 나눠주긴 했는데 수업은 거의 안 했어요. 책만 나눠줬고, 애들 갖다 버리고, 예, 그래서 지금 없어져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유체에서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단원, 시대적 성격을 언급한 단원이 있고, 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 단원이 이제 있고요. 중학교 때,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을 잘못했는데, 여기까지가 6차예요, 6차. 예.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어. 예. 그래서 그 7차가 그 앞부분에 있죠. 이게, 요 부분을 제가 위로 올려놨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고등학교 각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시대의 성격을 언급하는 단원 설정이, 여기가 6차예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7차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보면 2학년 때는 고려까지, 3학년 때는 조선 이후 내용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사 중심의 통사였고, 그리고 경제사와 사회문화사는 주체했다. 이거는 이제 언제 배운 거죠?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예,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 고등학교 때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사를 다 통과해서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뭘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계열성을 이제 확보하는데 무슨 시각에 의해서 확보한 거죠? 이거는 이제 계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경학대법 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 계열성 확보 잘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 내용이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별 차이점 못 느껴. 예, 문장이 좀 약간 어렵고, 약간 이제 폭이 넓게 가르친다. 그 외에는 계열성 확보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계열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별로 해갖고 달리하죠.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개정 넘어오면서 그 근현대사 부분은 주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정근대사는 역사, 저희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계열성 확보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체계고, 종전의 시대 구분을 왕조단원으로 한원시키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사 내용을 보면요. 고등학교는 이제 서국 역사 내용을 보완을 해서 기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나 대단원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대단원 끝에 탐구 문제 단원을 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시기에 논했던 중단원을 없앴어. 예. 그래서 예전 대단원, 중단원 이렇게 뒀는데 중단원 부분 없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과서 반행 체제를 좀 눈여겨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는 국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사회체제는 세계에서 보면 검정이죠.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정이 되는 거죠. 국정. 한국사도 이름을 바뀌었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15년 개정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동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예전에 했던 거를. 그래서 15년 개정 중간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07년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09년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년 개정이 있었고, 세 번이 있었죠. 07년 개정은 이제 아예 없어졌죠. 하다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자, 그 다음에 뭐 09년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거기 이명박 때 했다가 12년 개정으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09년 개정의 명칭도 헷갈려. 원래 12년 개정은 이제 따로인데, 이걸 나중에 09년 개정으로 부르고, 그리고 예전에 09년 개정을 또 뭐냐면 7차 교육권 개정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명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좀 익혀주세요. 과목 명칭 변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볼게요. 파란색 내용을. 자, 파란색 내용은 이제 1차 교육과정 이제 볼게요. 1차 교육과정부터. 자, 1차 교육과정은 이제 1948년에 정부 수립 후에 이제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요. 1949년에 교육법을 이제 공포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재정 작업을 통해 한국 전쟁이 중단됐다가 1954년에 이제 55년에 거쳐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58년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승만 정부 때 정비돼갖고 공포를 해서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죠. 자, 그 1차 교육과정 편제상 교과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을 따왔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분과주의 형태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교과에 속하는 각 과목과는 진술체계가 통일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어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술체계가 통일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상 진보주의의 교육을 받아서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했다. 자, 이에 따라 지식과 암기 위주로 했던 주식교육의 탈피해서 학생의 생활과 태도를 토대로 이해와 기능 및 태도를 기능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했던 포방을 했고, 포방만 한 거야, 그냥. 예. 실제적으로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뭐 악기는 똑같이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중학교 역사는 이제 보면, 자, 이때부터 과목 명칭이 쭉 나오는데, 이 과목 명칭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중학교 역사는 교수 용목기와 마찬가지로 우승과로 사회생활과, 한 과목이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나라 역사라는 이름으로 국사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세계 역사로서 동서양을 통합한 세계사를 배웠고요. 고등학교는 아까 온 건 사회생활과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사회과로 이름이 바뀌어. 이거는 이제 중학교는 언제 바뀐 거예요? 2차 교육과정 때 바뀐 거고, 역사 과목은 사회과에 속했을 뿐 아니라 2학년, 3학년 또 2, 3학년에 거쳐서 국사와 세계사 이렇게 있고 바꿨고요. 국사는 필수 과목인데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그래서 문과는 문과는 제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아서 지금 배우든 말든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시기 때 이제 사회과에서 이제 한국전쟁 이외에 당시 정부에 내걸었던 2년간 이제 시책이 있죠. 예. 그래서 뭐 민주주의, 반공, 경제발전 등등 이런 것들이 주요 이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당시 역사교과서는 검정본 교과서가 같이 사용됐다. 예. 그래서 검정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검정고 교과서라는 건 국정도 있고 검정고 교과서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같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1차부터 해서 2차 때까지. 그러다가 3차 때는 뭘로 통합이 되죠? 국정교과서로 통합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국사의 경우에는
교과서 사이의 용어와 학설상의 차이점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래서 일선학교나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 이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4차 교육과정 시기 때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중고안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한 거야. 이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후 문제가 된 용어 학설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한편 또 그 과정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2차 교육과정 보죠. 자, 2차 교육과정은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1960년에 4.16과 1962년 5.16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963년 2월에 공포된 것이 2차 교육과정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군정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박정희 시기 때 이제 시시된 거죠. 그래서 2차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고요. 각 교과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에 교과에 속하는 각 과목의 목표는 따로 진수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내재적 또한 발전적 계통학습과 필수적인 그 최소한 내용을 엄성해서 기초학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과라는 중학교에서의 이름도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사회과로 바뀌어요. 사회과로. 그래서 사회과에 속하는 과목의 명칭은 이제 지리, 역사, 일반사회 대신에 사회1, 사회2, 사회3. 그래서 역사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회2에 속했죠. 고등학교는 사회과 안에 이제 일반사회, 그다음 국민윤리, 정치, 경제, 국사, 세계사, 지리 1, 지리 2 이런 과목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공통 필수,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는 선택 필수로, 그래서 이제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국사, 세계사를 배웠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2차 교육과정부터는 고등학교 수업 시수 뭘 사용했죠? 단위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때 역사 과목 단위수는 국사 6단위, 그 다음에 세계사 6단위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둘 게 뭐냐면 단위라는 거죠. 단위의 개념. 뭐 이거는 교육하고 관련돼 있지만 1단위는 1학기 동안 1시간 동안 배우는 수업 시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6단위 과목이 있는데 1년 동안 매주 3시간씩 배우거나 1년 동안 1시간씩 배우고 다른 1년 동안 2시간 배우거나 등등 하는데 보통 1학기 때 이제 보통 그 1단위라고 1학기 때 이제 1단위는 이제 1년 동안 배우는 시수가 6단위면 1학기당 3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워요. 3시간 3시간.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자, 이 시기의 역사교육 내용도 정부의 이념과 정책이 반영됐죠. 그래서 이제 뭐 예국, 예조과, 그 반공 민주국가, 국제협조 등등등 이런 것들 사회과나 역사교육의 목표로 내세웠고요. 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책임과 의무, 민족적 자각과 단합, 협동적인 공동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이 시기의 국사교육은 1차 교육과정 당시 근현대 교과서마다 달라서 문제가 되었던 용어와 학설사의 차이를 통일하였으며 그다음 근현대 비중도 높았고 통일됐다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통일됐다는 거지 그 예전보다는 완전히 통합된 건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 통합 작업은 계속해요. 통일 작업은 근현대에서 비중이 점점 높아졌고 그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죠. 근대사 기점 등으로는 여전히 종래학설 답수한 등 그 신민사학에 왜곡된 그 한국사 인식이 여전히 남았다. 이 근대사 기점은 이제 뭐냐면 지금은 근대사의 기점이 이제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언제로 돼 있죠? 이게 조선 후기 때로 돼 있죠. 근데 이때는 강화도주의하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측면이 이제 신민사학의 어떤 것들이 있죠. 물론 나중에 바뀌지만.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 역사 과목의 내용 구성에 두드러지는 역사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의 경우 사회 2에서 국사 세계사를 통합해서 한 단원의 서술을 듣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세계사는 한 단어의 동양사, 서양사를 통합했죠. 특히 이제 사회2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한다는 취지 하에 그 각각의 대단원에 세계사, 국사 또는 동양사, 서양사, 국사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폭넓은 이제 그 역사 선찰을 통해 역사 의식과 역사의 판단 능력을 항상 도움을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단원에 했는데 이게 단순한 연대사적 방법으로 세계사를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에 맞춰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역사의 구조 특징이나 사회적 성격을 비교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체계적인 파악도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원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분리시켰죠. 지금처럼 뭐 그 역사 안에 세계사 따로 설명하고 한국사 따로 설명하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시기들고 이렇게 하나 같이 묶어놓으면 왔다 갔다 해서 별로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뭐 연표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1960년대 후반 이제 융합형 요것도 봐야 되겠네. 융합형 교육과정 요 밑에 그 당시 이제 주 7번과 관련돼 갖고 어딨어 얘가? 여기 있네요. 그게 이제 밑에 이 융합형 단어를 통합하는 거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목차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좀 눈여보시면 자 1단에 보면 같이 단어는 통합됐죠. 동아의 모습, 서양의 모습, 삼국시대 이웃나라 생활 같이 이제 한 거야. 동서양 해가지고 한국사까지 한 단어에 묶어가지고 했다는 거. 자 하여튼 있고 1960년대 후반 융합형 교육과정 조직에 대해 비판과 지식의 체계화했다는 주장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논의가 있었고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 시책의 변화도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후반인데 박정희 때 삼성개헌의 박정희 정권의 삼성개헌 반발, 그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의한 남북관계 악화, 미국과 일본 같은 공산 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 등 사회가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당시 정부는 반공과 경제 개발을 구호로 모든 비판과 반발을 억누르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죠. 그래서 1968년 12월 달 뭘 반포했어요? 국민교육 현장을 반포했어. 이게 이제 몇 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죠? 3차 교육과정에 반영돼. 2차 후반기 때 나와서 3차 교육과정에 했고 1969년에는 교육과정 부분 개정은 이때 이제 2차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어요. 이 교육시책은 이러한 교육시책을 뒷받침한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련이라는 과목이 신설됐고요. 나오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중학교의 반공과 고등학교 그 국민윤리 실수가 넣어놨다. 반공이라는 과목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자, 하여튼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인은 한자가 폐지하고 국어인은 한문 수업 실수가 늘렸다. 뭐 이거 우리가 볼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역사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역사적 체계가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중학교 사회 2일에서 예전에 국사 세계사를 한 단어로 같이 했잖아요. 아까 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체계적이 못하고 구조화되기 오니까 그냥 뭐냐면 지금의 교과서처럼 세계사, 한국사 이렇게 분리시켜놨어. 예. 그래갖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 1단에서 6단원까지 국사, 후반부에서 7단원에서 세계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긴 하는데 지금 중학교 나중에 이제 근무하시면 알겠지만 되게 보면 이제 가르치잖아요. 어디만 가르치냐면 국사 딱 가르치고 말아. 그리고 세계사는 조금 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세계사를 못 배우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니까 모르지. 되게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만 배우고 중세 조금 배우고 들어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계사도 잘 모르는데 동아시아도를 배우려고 하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냐면 세계사에 기반을 깔고 동아시아를 봐야지 접근할 수 있는데 기본적 지식이 좀 없으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한편 이제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한국사 연구 성과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어디에 포함시켰다고요?
선사시대.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구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금석 번용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됐죠. 조선 후기에는 내부의 자생적 발전 사항을 모색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네. 백나훈 씨가 했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근대 기점이 바뀌게 돼요. 조금씩. 언제는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선 후기 때 17, 18세기 때도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고, 하지만 현대사 부분에서는 정부의 구체적 시책을 교과서 소수에 포함시켰으며 국사교과서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당시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국사교육 강화 방식을 내세웠는데, 자, 이에 따라 1972년에 국사학계 중진학자들로 구성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중에 3차 교육과정 때 뭐와 연결되죠? 국사과 독립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예전에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3차 교육과정 보죠. 3차 교육과정. 자, 이 3차 교육과정은 뭐와 연결되다 보냐면 유신정권하고 연결돼야 돼요. 유신체제. 예. 그래서 이제 73년부터 해서 74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2차 후반기 때 공포한 국민교육현장 이념이 반영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있고, 1972년 10월에 유신 이후에 사공학이 성립되면서 이 한국적 현실과 국가정책적 의지가 강조되면서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된 3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또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역사 과목의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가 떨어져서 독립교과가 되었다는 점이다. 네, 독립교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독립교과가 되었다. 네, 요때 교과라는 건 과목으로 독립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과, 국사과 이런 식으로 독립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사회과는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 고등학교 세계사, 사회과는 국토지리, 인문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은 국사과의 국사교육과 사회과 안에 세계사 교육을 이원화했다. 그래서 한편 고등학교의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세계사 교육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부의 교과서 정책도 근본적으로 변했는데, 자, 1, 2차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국정과 검정을 병행했죠. 예. 근데 3차 때는 국정 중심으로 바뀌어버려. 국정으로. 그 다음 중학교 교과서는 전문적 국정화 됐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도 국정화 바뀌었다.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을 유지했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죠? 한 종류만 인정하고 사실상 단일 검정책이고 실제 국정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국사교육위원회 강화위원회 내부에서조차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때 비판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역사관이 고정화되고 단일한 역사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염려가 있으며 경쟁이 없어지는 우수한 교과서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사교과서 국정을 반대했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 그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입론책과 그 구상책에서는 반론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외에도 한 수십 가지가 반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인데, 뭐 굳이 거기까지 다 할 필요 없고, 그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하여튼, 국사교과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국정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날 국난극복의 정신과 정신자세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정제사를 다뤘고, 시정과 극복이라는 중고등학교 독복용 교과서를 발행했죠. 그래서 이 시정과 극복의 이유, 발행 이유가 있죠? 국가 비상사태인 선언과 10월 유신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등 정치 강화와 체제 유지 수단을 이용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정과 극복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목 명칭 쓰다 나올 수 있고, 좀 어렵게 가면 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시정과 극복이라는 책이. 자, 그쪽에 시정과 극복 애들이 안 있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기 때 이제 어디에 편입돼요? 교과서, 그 역사 교과서 이제 국사 교과서 편입을 시켜버리지. 예. 자, 하여튼 3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국사는 정치사, 일반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됐고요. 그 다음 2학년까지는 조선 전기, 그래서 3학년은 시작부터 해갖고 조선 후기 이렇게 이제 다왔고, 고등학교는 문화사 중심으로 이제 했고, 시대적 성격이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를 도입했다. 또한 단수와 왕조 중심의 연대사적 서술을 탈피해서 그 아까 이제 고대와 근대라는 시대 구분을 사용했죠. 근데 완벽한 시대 구분을 하는 거 아니고 고대와 근대만. 그래서 나중에 4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뭐냐면 본격적인 시대 구분을 이제 도입한 거예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 그렇지만 고려와 조선은 아직까지는 뭐다? 왕조명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예. 그리고 한국사 이시치가 통일되지 못했다. 그래서 뭐 시대 구분을 사용하고 또 어떤 왕조명을 사용하고 해가지고 통일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공이 국적 있는 교육을 터라 주체성 확립의 민족 중흥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요청에 따라서 그 국사교육 교육의 목표가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민족 문화나 민족적 정통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중시 여겼으며 민족사 간 확립이 강화되었다. 등등 이렇게 있고요. 하지만 민족 정신과 민족 문화에 관한 강조는 한편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사용했으며 민족사의 국수주의 인식을 심어주는 부작용도 있었죠. 세계사의 경우에는 세계 속의 한국인을 내세우면서 세계 문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수용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냐면 아시아 역사가 강조돼요. 아시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의 역사의 특성과 독자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아시아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했다. 그건 한번 우리가 아시아사 강조가 좋긴 좋은데 제 생각에 이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요때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 3차 교육과정 때 아시아사를 강조하는 거 뭐냐면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아시아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게 세계사에서 아시아를 강조하는 그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제 너무 서양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를 이제 강조하는 방향은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아시아 강조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뭐 주로 무슨 사예요? 중국사죠, 중국사.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3차 후반에 보면 교과서 개정을 또 한 번 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점을 하니까 명칭이 아예 바뀌었어. 1종, 2종, 인정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1종은 그 편찬과 발행권은 여전히 국가기관이나 갖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제로 맡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정부 기관이에요. 자, 하여튼 국정교과서와 달리 교과서 연구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아서 있고, 그 다음에 다단계 교과서 발행 과정을 거치는 연구 개발형 도서임을 표방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원칙적으로 모두 1종이었고 고등학교는 국사, 세계사 모두 1종 도서로 분류했다. 근데 실제로 국정교과서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독복용 국사교과서는 시험과 국복이 없어졌죠. 얘들 안 읽으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갔죠? 국사교과서 들어갔죠. 근데 교과서 분량이 많아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4차 교육과정에는 국사교과서가 상권, 하권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이렇게 분리 나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권으로 이제 분리돼 나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차 교육과정을 보죠. 자, 5공학이 출범한 이후에 1982년 12월 달부터 4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 내었던 교육과정 이념과 이제까지 달리 특정한 교육과정 이념이나 사조가 아닌 종합적, 복합적 성격을 다 찌고 있다. 그러니까 요때는 인간 중심은 내거였지만 그 안에 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지식 교육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과를 보죠. 자, 역사 교육은 그 국사과와 세계사 속의 세계사 교육이라는 국사과와 세계사 속의 세계사 교육이라는 이원적인 체제가 계속 유지됐고, 하지만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통합의 움직임이 강화되어 한 학년의 두 영역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편성이 나왔다.
그래서 4의 1, 4의 2, 4의 3 내용을 보면 4의 1은 지리와 일반 사회, 4의 2는 세계사와 지리 영역, 4의 3은 일반사와 세계사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 이 내용 구성 규정은 2개 이상의 사회과 영역을 서로 연관시켜 학습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 단원에 따른 내용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뭐 완벽한 통합이 아니라 지리 파트, 일반 사회 파트 이렇게 단원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계사, 국사 나누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학년별 단원 편제도 뚜렷한 이론적 근거나 교육적 고려 없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두기보다 혼란을 더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사회과 통합이 과연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에 바람직한가는 논란이 본격화됐고, 이런 논란은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반복되었고 사회과 통합 방향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 과목과 이제 관련 과목 조정이 있었는데 3차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각각 이제 4차 때는 사회 1, 그 다음에 사회 2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이 돼버리고 국토지와 인민지를 각각 지1, 지2 고등학교 사회과는 그래서 사회 1, 사회 2, 세계사, 지1, 지2 이렇게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세계사는 필수 과목 하나는 됐고 인문계 4단위, 자연계 2단위라는 적은 시간이 배정되어 세계사 교육에 약하는 여전했다. 요건 좀 약간 주관적 의미 같아요. 자, 그 인문계 2시간, 자연계 1시간이죠. 예. 자, 당시 교과서는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1종이었으며 고등학교 국사는 1종이었으나 세계사 교과서 2종으로 바뀌어 사실상 검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되었다. 자, 하지만 검정 그 합격 숫자는 5종으로 제한됐고 그 당시 교육과정 엄격한 검정 규정에 의해서 교과서마다 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자, 국사교과서는 4차 교육과정부터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분책됐죠. 그리고 상권은 우리나라 역사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 때까지, 하권은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다루고 있다. 자, 이런 구분은 그동안 연구 성과가 쌓이면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뭐죠? 3차 때 후반 때 보였던 자생적 근대화도 있죠. 이런 것들이 본격화 이제 되기 시작하죠. 자, 자생적 근대화도 입각해서 있고 2차 후반 때죠. 그게 자 이때부터 4차 때 이제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근대사 시점은 18세기 보는 관점이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있고 중학교 국사는 시대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됐고 19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민족의 순환과 투쟁사를 보강됐고요. 고등학교는 사회문화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정치사, 그다음 고등학교는 뭐 사회문화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에는 시대별 성격이 강화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왕조별하고 시대별하고 각기 따로놨죠. 두 개로 했던 것을 이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근대사 조선 후기부터 개항까지, 개항에서 해방까지 두 개 단어로 분리되어 강화했고요. 하지만 조선 정기 근세라고 시대 구분하는 거, 근대의 시작을 18세 부분 등 학계도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국사교과서 관련된 건데 고대사서로 둘러싸고 보다 치열한 학술사의 논쟁이 나는데 자 1928년이 아니라 82년이에요. 예, 이거 5기죠. 그때 이제 일본에 이제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어. 후쇼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임나일본 분이 뭐 고대사 왜곡 사건은 그 서술된 것을 그 일본의 문교부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제약사학자나 일부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국사교과서의 비판이 일어나요. 신민사학의 잔재를 없애자. 그래서 특히 고대사 부분 비판적으로 집중되죠.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축소와 왜곡, 삼국 초기 역사의 누락 등등 많은 그 고대사 서술의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때마치 국사학계에서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사의 전반적인 인식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1986년에 국사학계 중진학자들이 국사교육 심의회를 구성되고, 국사교육 심의회를 구성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건데 그 국사교과서 다룰 내용을 준걸 정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서를 통일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용어통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한 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사교육 심의에서 뭘 이제 만들었냐면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사 17개 항목, 중세사 8개 항목, 근현대사 6개 항목, 그 다음에 역사교육 4개 항목을 거쳐서 국사 용어의 통일, 한자음 범기 원칙, 단원 학설 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 내용을 취급, 역사 지명 포기 등 같은 내용 서술의 원칙을 정했고요. 이에 위거해 더 구체적으로 국사교과서 내용 전기 준거를 만들어져서 국사교과서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교과서 내용 편찬 중고안 외워두고 이걸 좀 더 구체화된 것이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교안이에요. 네. 세계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3차 때부터 뭐가 강조됐죠? 아시아사. 네. 그래서 그 아시아사가 유럽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관점 아래 아시아사들 유럽사보다 또 강조됐고요.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과정과 자생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사, 중국사 중심의 역사에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포방함에 따라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서아시아, 남아시아사가 보강됐고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사 역사가 일부 포함됐다. 기타사 강화됐다는 거예요. 기타사. 그 다음 국사와 세계사의 관련성과 중고등학교 세계사 연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세계사 연관성 여전히 미흡했고 유럽사, 중국사 중심의 그런 역사 서술로부터 탈피는 형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된 것이 뭐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요.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자, 이 시기에 이제 역사교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죠. 그 역사교육의 이데올로기 평양선지 비판에 전개됐고 젊은 교사나 진보적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제기된 이들 비판은 대체로 역사교육의 봉건사회와 일제 식민지 유산의 계승, 미군정 이래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에 이용됐으며 곳곳에 전체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홍보 역할을 충실했죠. 예. 특히 이제 그들의 비판이 어디에 이제 했냐면 근현대사의 비판이 초점을 맞췄어. 현대사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정부 정책을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정부의 시책을 이제 성과를 홍보하거나 반공 이데올로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취하거나 그다음 한말 일제 통치기 때는 서구식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부유주의 민족운동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타협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 역사의 주를 보고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어떤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보조적으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 자체의 개혁운동은 또 금기시대. 그래서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근데 언급을 안 해. 언급을. 그래서 저 때도 이게 제가 배울 때가 그때가 이제 5차 교육과정이거든요. 5차 교육과정. 그래서 5차 교육과정은 또 많이 반영됐다고 했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그때도 별로 물론 조금 언급됐긴 했지만 많이 반영은 안 됐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웅이라는 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6차, 7차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면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사회주의 운동사나 이런 것들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더 심해. 왜 심하냐면 얘네들은 같은 사회주의지만 뭐냐면 얘네들은 갑산파 중심이야. 그러니까 김일성 라인 쪽으로 해갖고 강조하는 것이 김일성 라인 밖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은 얘기를 안 해. 아니면 거의 뭐냐면 좀 약간 비하하는 투로 말을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왜냐면 자기 라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존재감을 없애야 되잖아. 우리보다 더 얘기 안 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사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금기 대상이야. 약간.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서술을 금기시켰다. 그리고 정근대사 경우에는 그 민중의 생활 입장을 무시한 채 누구 중심이죠? 지배층 위중.
역사서술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구조적 모순 외면체, 밀란의 원인을 단지 탄광오리의 부패 정도만 돌렸고요. 그 다음 민중의식의 성장을 도외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장 민중사관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제 비판이 많이 반영됐냐면 나중에 4차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4차 교육과정부터 조금씩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역사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벗어나서 개정된 교과서에서 이제 역사 교육이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는 인식을 하는데 큰 계기를 이뤘다. 그리고 민족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근현대의 어떤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사 외에도 뭐 사회사나 생활사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이런 논쟁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 국사교과서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그 5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5차 교육과정. 자, 이 5차 교육과정은 이제 이건 좀 쉬웠다 할까요? 네, 5차 교육과정은